안녕하세요. 사암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태국은 왜 망해가고 있을까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실제로 망한다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1년 전하고 많이 다릅니다. 뭐 비단 뭐 2년 전도 아니에요. 작년과 지금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 차이가 좀 많이 느껴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하고 태국을 한 수십 번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1년에도 몇 차례씩 가는데 갈 때마다 이런 걸 써요. 그랩이나 볼트를 빌려가지고 여기 오토바이 같은 걸 타면은 태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부터 이 헬멧을 쓰는 게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 승객까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이제 의무화였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계속 그냥 이런 어떤 헬멧 같은 거를 빌려서 쓰다가 머리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쿠팡에서 이걸 다용도 비닐캡을 샀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쓰고 가야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태국에 왔는데 태국에서는 이거를 사용할 일이 없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태국에서도 이걸 썼어야 됐죠. 왜냐면 2025년 6월부터 이 헬멧 착용이 의무로 좀 바뀌면서 이 탑승자로서도 요거를 썼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9월 달에 왔을 때는 요거를 이제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태국에서는 이게 그렇게 강압적으로 뭔가 사람들을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요 어떤 사람들이 기사들이 있으면은 그냥 도망갑니다. 이따가 저기서 단속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은 도망가요. 근데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게 법이 세서 그런지 그거를 안 써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 수백 번 이상 그랩 오토바이나 이렇게 탔을 때 이 모자를 항상 구비해 있고 모자가 없으면은 모자가 없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운영을 못 한다라는 얘기를 오히려 들으면 들었지. 이 사람들은 뭔가 이제 정부의 어떤 규정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그걸 준수를 하려고 한다. 근데 태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막 이렇게 단속을 심하게 하지도 않고 예전과 다르게 좀 더 이제 느슨하다. 그리고 정부에서 단속을 한다 그러면 좀 피해간다라는 어떤 느낌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그냥 저 개인적으로 약간 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다 볼 수도 있지만 장바구니 물가라는 게 있잖아요. 실제 뭔가 피부로 체감되는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이 헬멧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에서는 정부에서 이렇게 하자고 하면은 다 따르고 뭔가 정부를 무서워하는 게 있지만 태국은 좀 그런 느낌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좀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고 태국이 왜 예전과 같지 않냐면 비단 1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도 1년 전에는 이 3000바트 하면은 37바트 정도면 12만 1000원 정도 됐어요. 2024년 2월 그래프 보시면 이 정도 됐는데 지금은 2025년 9월 기준으로 13만 2천원입니다. 이게 거의 한 20% 가까이 오른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가격이 더 좋은 어떤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 없고 그냥 두 배가 아니 20%가 오른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옛날에는 그냥 마사지 한 6번 받을 수 있는 거를 이제 한 5번만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고 옛날에는 한 60만 원만, 옛날에는 60만 원만 준비하면 되는 것들이 이제 뭐 70만 원 그 이상을 준비해야 되는 어떤 이런 게 됐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환율이 바뀌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뭔가 얘네들이 제조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관광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어떤 악성 암호화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돈 세탁이 많이 되다 보니까 바트화에 대한 요구는 있는데 그게 그와 더불어서 뭔가 제조업이나 관광업이 성장하는 것들이 아니라 제조업이나 관광업은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어떤 추세거든요. 관광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안 돼가지고 국제선을 사오면은 뭐 여기 여러 어떤 태국에 있는 타이 에어라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냥 국내선 항공권도 주겠다는 뭐 이런 프로모션도 좀 준비하고 뭐 있을 정도로 되게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정치라도 좀 제대로 되고 있냐? 그렇지도 않죠.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기로가 있었지만 이 피타라는 분이 이 전진당으로 해가지고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지만 결국에는 총리가 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 탁신감이나 집권을 하고 했는데 지금 이분도 탄핵이 됐죠. 탄핵이 돼가지고 그 캄보디아의 문제로 인해가지고 탄핵이 돼서 지금 활동도 못하고 있고 그런 어떤 되게 좀 불안정한 어떤 정치의 상황이다. 환율 같은 경우에 그래서 베트남을 보면 어떠냐? 그렇지 않아요. 이 그래프랑 아까 이 그래프 보세요. 이거 쭉 오르는 추세지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환율이란 게 진짜 교환 비율 같은 건데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뭐 돈 세탁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무조건 그냥 수요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 그냥 행정구역 개편이나 이런 것들도 좀 정부에서 정하면 이 일강독재이기 때문에 뭐 좋다라고 옹호는 못하지만 추진력은 있게 뭐 지하철을 만든다든지 뭐 행정구역을 개편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되는데 태국은 그에 비해서 뭔가 LGBT에 대해서 옹호해 마약도 지금 뭐 캐나비스도 가능해
트랜스젠더도 오케이야. 뭐 어떤 이런 관용과 어떤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뭐 다르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이 너무 성장하기 전부터 좀 세팅이 됐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추진력 있게 뭔가 정책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뭐 제가 그냥 보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곧 역전되지 않을까. 5년이나 10년 이내에 지금 태국이 뭐 7,700이라고 하고 베트남이 4,800,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7,000 정도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1인당 GDP가. 근데 이 수치도 곧 한 5년에서 10년 내에 베트남이 태국에 비해서 역전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많이 보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장률 자체가 지금 태국은 너무 낮아요. 2%도 안 되는 그런 느낌인 거고, 베트남도 뭐 부정부패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한 6%, 5에서 한 7%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고, 한국은 이미 뭐 3만 5천이 넘었는데도 한 1, 2% 정도, 낮게는 뭐 1% 미만이지만 이렇게 보면은 태국은 뭐 전교 1등 이런 게 아니고 전교 뭐 한 중간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성적 오름표는 뭐 선진국 같은 느낌의 그런 성적표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이런 게 안타까운데 결국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이제 이 헬멧 요거 하나였지만 아 정치적 리더십이 저기까지 통하지 않는구나. 태국의 어떤 규정이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라야 되는 국민적 이식도 많이 부족하고 그거를 추진해 나가는 여러 어떤 도구들도 좀 부족한 상황이구나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적 리더십이 부재하고 좀 국민인 그거에 비해서 좀 여유로운 느낌이고 물론 뭐 여유롭다 이건 아니죠. 하다 안 됐으니까 자꾸 뭐 그렇게 됐겠죠. 뭐 여기도 진짜 잘 뽑아가지고 압도적 지지로 했는데 안 되잖아요, 결국엔. 그래서 안 되고, 그리고 인적 자원의 어떤 수준이나 이런 것들도 뭐 네팔 정도로 뭐 폭동을 일으킬 뭐 이런 것까지는 안 되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한국 사람들처럼 대단히 뭐 똑똑하고 이래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베트남 같은 나라가 부상하고 있고 출산율은 또 되게 낮아요. 지금 1도 안 됩니다. 1도 안 되고 어떤 여러 가지들이 좀 겹쳐가지고 태국이 결국엔 뭐 망한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예전과 같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성장성이 많이 없다? 뭐 이 정도는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저는 안타깝습니다. 환율도 좀 조정되고 좀 사람들도 좀 더 얼굴에 활기도 좀 돌고 좋은 일들이 좀 많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저도 이제 태국과 거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게 좀 희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안 된다는 건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돌파구가 있냐? 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거나 하신 분들이 있으면 좀 여러 방면으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짧게 영상을 찍었습니다.